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비드업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호가창 보는 방법, 어니스트님은 호가창을 어떻게 보는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이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요. 저랑 끝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주식 실력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를 바라봅니다. 네, 호가창이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진짜로 중요합니다.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요하고, 그리고 투자를 업으로 삼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호가창인 것 같아요. 사실상 호가창이 분석의 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데, 호가창의 기본적인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도 저희가 진짜 설명 잘 해놓은 영상이 있죠. 인기 영상이기도 하고,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 걸어 놓을게요. 그 링크를. 네, 오늘은 그 기본적인 걸 토대로 호가창을 그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희소식입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무언가를 얘기하게 되면 항상 예측이다, 대응이다, 예측과 대응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호가창의 영역이 예측과 대응을 공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예측 막 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예측적인 부분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저의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예측은 아니에요. 분명히 대응인데, 그 대응이 대응하는 속도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속도가 실제로 어떤 현상이 나오기 전에 전조 현상 같은 거를 캐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초보자들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주가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 여기를 잡고 싶어요 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런 게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게 아마 이제 대부분의 주식의 그런 지표들, 자료들이 다 후행적인데, 가격이 다 나오고 나서 이제 그것들을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호가창은 동시적인 그런 느낌이어서, 동시에 상황을 볼 수 있어서, 현재 상황? 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동시에 상황은 일어나지만, 그 동시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포지션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잡아낼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약간 선제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호가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얘기를 할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호가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로 나눠지면서 일반적으로 10호가창을 씁니다. 위에 10개, 아래에 10개가 있어요. 이 십자가로 나눈 상태에서 위에 있는 10호가창이 매도 호가창이고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도 호가창. 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라고 친 이 부분이 매수 호가창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잔량들입니다. 잔량들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호가창에서 봐야 되는, 숫자들은 다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은 이 배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호가창이다 보니까 호가가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0개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매도 호가창에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매수 호가창에 어떤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지, 이런 배열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할 거고,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지 한 가지 좀 제가 활용하는 사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호가창 배열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매수 호가창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 매도 호가창에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가, 이거예요. 오늘은 매수 호가창 배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매수 호가창의 배열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을 때 활용하기 좋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호가창 배열을 볼 때 여기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보여져요. 잔량을 표시해 주는 건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배열됐는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점점 잔량이 많아지는 구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균등 배분된 상태로 넓게 퍼져 있는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역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호가는 빈약한데 특정 호가만 되게 강하게 받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경우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두텁게 넓게 퍼져 있는 케이스를 볼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 겁니다. 요거에 가깝겠죠. 뭐 모양은 이거나 이거 1번이 준데, 때때로 상황에 따라서 2번 같은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혼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도 보는 내내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호가 잔량이 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떨 때 이런 배열을 활용하냐면은 종목이 하락할 때 있잖아요. 하락하는 종목,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다 보면은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는 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고점 돌파, 공격적인 매수, 이런 것들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라고 봐주시면 돼요. 매수라는 게 꼭 공격적으로만 매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방어적으로 받아주는 매수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활용할 때 이런 매수 호가창 배열을 활용하면 좋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직접적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구체적인 실전 케이스인데 이런 상황 많이들 보셨죠?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어찌됐든 개파락해서 시작한 거예요. 특정 종목이 전일에 장대 양봉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급도 들어왔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큰 폭의 개파락. 네, 개파락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맥락적으로는 비슷한 게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랫꼬리 공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랫꼬리 공략, 하락하는 종목, 이런 어찌됐든 하락한 종목,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그거를 치고 들어가서 매매하는 방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랫꼬리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락해서 시작했었을 때, 이때 단순히 차트만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해도 돼? 안 돼? 이 부분을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혹자는 이런 상황을 눌림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거를 아랫꼬리 공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개파락한 종목을 쫓아가는 매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표현하는 방식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하락했다. 하락했다는 말은 가격적으로 변화가 생겼고, 잘 잡으면은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잘못 잡으면은 떨어지는 칼날에 올라타는 위험천만한 매매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데 할 때 호가창을 활용하면 좀 좋아요. 그리고 이때 호가창 배열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예제를 준비했거든요. 실제로 해당 종목의 호가 상황을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했었던 종목이고 한번 이런 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라고 팁을 드렸어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이나 시장을 계속해서 보기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대신 봐드리고 충분히 같이 해볼 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호가창도 봐드리면서 현상에 대해서 공부시킬 겸 공부도 하면서 훈련도 하면서 수익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공유해 드리는 거죠. 네, 저희 클럽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상황이거든요. 오늘 오전에 원희님이 이 종목을 공유를 했죠. 상황을 공유하고 설명해주고 매매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면은 저희가 이제 클럽 안에서 매매를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원희님이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 매매를 하죠. 각자가 따라하고,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영상이나 그 클럽 안에서 복귀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같이 실전과 설명이 곁들여지면서 이해도를 높여가고 실력을 쌓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히 기본이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제가 대신 모니터링 해드리고 대신 먼저 미리 분석해 놓은 상황을 공유만 해줘도 여기에 충분히 이행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중요하게 볼 거는 한번 좀 쉽게 가볼게요. 잔량을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매도 호가창 잔량은 한 42,971주, 매수 호가창 잔량은 131,792주 놓고 보게 되면은 여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배열 상황 모양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4,000원에서. 이게 하락한 종목에서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이 밀집된 부분, 이 다음에 이어질 때 만약에 두툼하게 배열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붙어주는 호가 배열까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꽤나 매력적이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이유를 말하기 전에 중요 포인트는
그림만 보고 이렇게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앞뒤로 연결되는 상황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제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황에서 이게 매력적인 이유는 호가에서 매수 호가창이 충분히 이어붙어 주게 되면은 두툼하게 한쪽에서 단순히 3,965원 이런 식으로 한 호가에서만 거래량이 매수 대기 물량이 길게 늘어진 게 아니라 이 위아래로 두툼하게 다 쌓여 있다란 말은 매수가 넓게 포진되어 있다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허매수일 확률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이거 매수 대기 물량으로 작용한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정도 매수 물량이 체결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의미한 덩어리 물량을 응집시킬 수 있거든요. 어찌됐든 파동이 일어남에 있어서 어떤 대량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템포를 맞춰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참고로 이 SY라는 종목의 오전 9시 1분 43초 상황에서 캡처한 호가창의 모습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상황이었다. 네. 근데 이제 밑에 이렇게 삼각형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래가 이렇게 두툼하게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9시 10분 정도로 가게 되면은 아까 전에 보여줬었던 데서 어때요? 다시 이전에는 4,000원이었고 지금은 3,995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는 호가 배열이 조금 달라졌죠? 이 상황에서 분봉을 보게 되면은 딱 요 정도 상황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때 시작해서 요 정도 상황입니다. 이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지금 정도의 모습에서는 뭔가 판단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는데, 이 다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이때는 애매하다라고 했었는데 9시 11분입니다. 불과 1분 사이에 조합이, 배열이 다시 달라졌어요. 달라지면서 확연하게 좋은 배열이 보여졌습니다. 처음에도 보여졌고 중간에 대치 상황으로 만들어졌다가 지금은 다시 확실하게 무언가를 보여줬죠. 이때예요. 이때부터 저의 경우는 저는 이걸 이용합니다.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매수를 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매수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클럽 분들하고 나누겠죠. 이거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하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공유해 드리는 거고, 요것만 놓고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자체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팁을 드리게 되면 배열의 연속성을 잘 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시간을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9시 11분에서 그 다음 9시 25분 상황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때요? 배열이 더 두툼해졌죠. 그러면서 이거는 다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더 이렇게 균등 배분되는 상황처럼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보여지는 거에서 이런 연속적으로 강한 매수 호가 대기 물량들이 응집되어 있구나까지 연결이 되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 연속적일 수 있는 곳에다가 포지션을 섞어 들어간다, 이렇게 활용했을 때 가장 쉽게 매매를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아까 초반에 봤었던 상황하고 좀 다시 비슷해졌죠. 흐름이 내려갔다가 이렇게 분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올라가면서 다시 비슷해지는 대치 상황으로 왔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현재가도 좀 잘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캡처가 계속 뜨문뜨문 있는 거다 보니까는 똑같아 보이는데 가격적인 변동도 있고 저 호가창의 그 배열도 변화가 생기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호가 배열을 놓고 보게 되면은 무언가 그냥 매집이 이뤄지다가 매집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게 되면은 파동적으로 퉁 튀어 올라가지고,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는 다시 매수 대기 물량이 사라졌어요. 여기선 안 보입니다.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수 있는 거는 그 전에 충분히 매수가 이뤄졌기 때문이겠죠. 그냥 세력이라고 좀 통칭해서 표현을 해볼게요. 세력이 매집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매집 상황 이후에
파동적으로 퉁 튕겨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 대주거나 그런 건 없이 이 상황에서 다시 대치 상황으로 만들었어요. 대치 상황으로 만든다는 거는 어디로 튀든 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겠다라는 얘기고, 그러면은 이때가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면은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이때를 리밸런싱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줍니다. 리밸런싱 타이밍이라는 거는 여기서도 간단하게 팁을 드리게 되면은 받아줬습니다. 받아줬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서, 이 타이밍이 손해나는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도 있고 비중을 재조정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균형점을 좀 다시 투박한 거를 좀 세련되게 재정리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뭐 매도만을 염두하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때가 새로운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중을 덜어내는 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의 기로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또 너무 많은 추가적으로 내포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면서 더 많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9시 44분에 보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배열이 매수 쪽으로 힘이 붙어주네요. 뭔가 조금 더 채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역삼각형처럼 나와주고 이후의 흐름을 한번 분봉을 통해서 체크해 볼까요? 일단 호가 배열은 느낌 오셨죠? 느낌 오셨으니까 분봉 파동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런 흐름이거든요.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이렇게 충분히 덩어리를 만들고 관리하고 만들면서 키워오면서 관리하고 만들면서 관리하고 나면은 결정적으로는 이거 그러면은 왜 이걸 활용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앞선 상황에서 제가 항상 공격적인 매매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전제 상황 앞에 내가 준비해 놓은 상황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덩어리를 가지고 여기서는 얼마든지 공격도 하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걸 가지고 수익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요, 여기서 그냥 고점 돌파로 공격적인 매수만 딱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비중 그렇게 많이 실기도 힘들고요. 비중을 실어봤자 바로 팔고 뭐 하고 되게 난해합니다. 하지만 이 앞선 상황에서 이거를 흐름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똑같은 돌파 상황하고 맞물렸었을 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수익 극대화도 가능하고요. 설령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만들어 온 덩어리만 가지고도 수익을 좀 더 쉽게 담백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죠. 이게 이제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을 하는 방법이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개파락을 한 종목이 뭐 어떤 종목이 제가 지켜보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 이 시점에 뭐 따지고 보면 여기 이제 고점 돌파잖아요. 뭐 이런 시점에 들어가서 이 수급으로 인한 상승을 먹고 나온다 이런 매매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렇게 하면은 깔짝깔짝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크게 시세를 준 것도 아니고 뭐 어쩌면 여기서 팍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깔짝깔짝하게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의 전형적인 것 같거든요. 이때 들어간다는 게. 근데 언니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걸 들어보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에 뭐 앞서 상황 다 유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호가창을 보고서 이때 덩어리를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를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들으면 너무나도 매력적인데 이제 듣는 분들의 의구심은 그거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거 그 정도로 호가창이 이 상승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었던 건가? 뭐 이런 걱정? 뭐 이런 불신?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거든요. 두 가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상황이 오면 어떻게, 확률적으로 낮지만 이 상황 올 수도 있겠죠. 그래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왜냐? 호가 배열을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포지션을 만들어 갔지. 여기서 무슨 몰빵 때려놓고 또는 아니면 한 80% 비중 채워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덩어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포지션을 변화를 주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나는 속수무책으로 대처불능 상황에 올까? 라고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그거는 그 사람이 매매를 잘 못하는 거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도 모르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 상황은요, 이렇게 오면 어떻게 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오는, 그러니까 기대 수익 값이 훨씬 더 커요. 제대로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기대 수익 값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저한테 10번의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10번 다 합니다. 꾸준하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초반에 여기 호가창에 그 배열이 확인됐을 때 쉽게 말해서 클럽 회원들께 공유가 되던 그 시점에 판단을 했을 때 이미 기대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 기대 수익이 소위 말해서 훼손되지 않았던 거고. 네, 맞습니다. 이거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혼자 하면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렇게 진짜 더 좋은 게 있으면은 제가 안 하고 클럽분들한테 드립니다. 맞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기대 수익이 크다고 생각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갔는데 이게 갑자기 좋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뭐 있을 수야 있겠지만 뭔가 또 안 좋아지는 흐름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호가 배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상황이 됐다면 오늘처럼 얘기를 안 해주셨다는 거죠. 좋다가 안 좋아지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었겠죠. 그쵸. 그거는 만약에 클럽 안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 포인트는 당연히 제가 공유드리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도 리밸런싱 타이밍은 얼마든지 오기 때문에 거기서 좋지만 취해 놓게 되면은 이 상황이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심지어 저는 이런 믿음은 있어요. 그래도 클럽에서 기본기 훈련 하신 분들은 이 상황 맞게 되면은 이거를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 나오게 되면 이 상황을 더 유리하게 만들 자신이 있어서 그래요. 자,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꺼냈고 언니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호가창을 보고서 기대 수익 값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사람들이 되게 생각할 때 이거를 하나의 그냥 딱 정형화된 케이스, 이거 하나의 그냥 기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림 맞추기. 그죠? 이 상황, 딱 정해진 상황, 이 정해진 상황을 내가 똑같은 걸 찾아서 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같은 그림 찾기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되게 연속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죠. 그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오늘 이렇게 설명이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연속적인 상황은 그때그때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 다 다른 상황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냥 판단만 올바로 할 수 있으면 지금은 조금 뭐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더라도 얼마든지 나중에 좋은 포지션을 위해서 내가 대응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로 그 과정을 본인에게 유리한 걸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되게 핵심인 거죠. 네, 여기서 그리고 핵심이 또 있습니다. 요 파트. 결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요 파트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은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저희가 앞선 상황에서 과거에 요런 부분 좀 포인트적으로 얘기 많이 했었고요. 클럽에서도 요 부분 중점적으로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교육도 많이 하고 코칭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앞단하고 연결시키는 이 상황을 좀 뭐랄까 밥상을 차려준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믿고 있습니다. 요거 오늘 잘 이용하신 분들 많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엇박자 났어요, 언니님. 저는 요번에 또 저 욕심에 졌네요, 감정에 졌네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같이 하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 같이 훈련하는 사람들하고 보면서 조율하면서 자신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알면서, 이번 한 번이 매매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개선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훨씬 더 좋아집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림 맞추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경험이고, 제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경험을 좀 쌓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좀 질문을 좀 추가적으로 해볼까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공부해 나가야 되는지, 당장 오늘 저희 영상을 보고서도 엉뚱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건데, 이제 좀 보시는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뭐 물량을 모아 나간 거잖아요. 리밸런싱을 하면서도 뭐 몰아 나갔는데, 평단으로 따지면은 뭐 거의 뭐 4,000원 언더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기 요 부분 어딘가 3,900원 몇십 원짜리 여기를 깨면, 그럼 뭐 여기 넉넉하게 잡아서 3,900원 정도를 깨면은 손절해야지라는 이 옵션을 두고서 오늘 배운 거를 적용시키면 이 이후에 이거를 관리를 해가지고 하는 그 스트레스와 시간적 손실보다 이거 꼴랑 몇 프로 안 되는 거잖아 라는 생각에, 또 이제 기존에 하던 방식, 그냥
홀짝하듯이 매매하면서 손절하는 그런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용도로 또 많이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떨까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잘 되시면은 그 방법을 자신의 스타일화 시켜서 해도 될 것 같고요. 해보다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왜 안 될까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 영상 차분히 많이 봐주시고 앞으로 영상도 봐주시게 되면은 이건 관점 같은 부분이라서 얘기가 번외로 길어지니까 이거는 충분히 자신이 판단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이제 뭐 저는 좀 한번 좀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겠지만 유경험자로서 이제 경험자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의 딱 상황을 가지고서 이게 기법처럼 이 상황은 된다. 이걸 깨면 손절한다. 이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라고 아예 진작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기적인 이 흐름이거든요. 그 판단이고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유기적인 판단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홀짝으로 딱 변질을 시켜서 이거는 안 되는 거, 이건 되는 거 이렇게 그냥 본인이 그냥 선을 그어놓은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기준이 없는 매매예요. 이건 따지고 보면은 차라리 그럴 거면은 보다 더 확실한 상황에서 보다 더 확률 높은 상황에서 홀짝을 하는 게 맞지. 그냥 딱 요 상황 어딘가에서 뭔가 언제든지 위아래로 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손절 라인을 정해두고서 그런 매매를 한다? 이거 되게 좀 어이없는 행동이거든요.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그 함정에 빠지기가 되게 쉬운데 저도 그랬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왠지 그냥 딱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은 이 바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그 똑같은 상황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그 앞서서의 기준을 뒤에서 적용을 시켜버리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대로 홀짝해라 이런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순간의 판단이 그때 순간의 근거로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흐름이 있는 건데 그 유기적인 흐름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이없는 그 매매 기준을 가지고서 매매를 이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다. 자, 그럴 거면은 앞에서 계속 유기적으로 이거를 판단해 왔다면 뒤로 이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일 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확률 높은 홀짝하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 분들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 관점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죠. 뭐 그렇게 생각할 법하다는 거는 저희가 이해는 되니까. 근데 벗어나시는 게 좋아요. 확률 높은 홀짝. 그 저희가 계속 말하는 초보에서 중수 고수가 가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초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초보, 계속 그렇게 초보 단계에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데 그게 확률 높은 홀짝, 더 확률 높은 홀짝, 그렇게 해서 홀짝을 갈고 닦아갖고 주식 마스터가 되는 게 아니라 홀짝 마스터가 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홀짝의 끝은 그냥 늪입니다. 그거를 좀 인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요 상황에서도 응용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요 상황 자체에서도 스캘핑하면서 덩어리 지켜나가면서 덩어리 깔고 플러스 알파로 이 정도를 덧대서 스캘핑을 계속 쳐나가면서 덩어리 지키다가 올라가게 되면 그 덩어리에 덧대서 공격도 하고 그러면서 수익도 내고 그러면서 다시 이어가든가 마무리하든가 뭐 요렇게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한테 훨씬 더 유리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상황에서 이거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 있잖아요. 어찌 보면 오늘도 제가 이거를 판단해서 공유해드린 이게 깔려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이 모두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욕심이 생겨요. 이거를 내가 잘 판단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 이 판단하는 방법 배우고 싶어요. 요렇게 가죠. 이게 앞서서 1번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번은요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한 3번 정도 됩니다. 이거를 실제로 기본기 쌓고 이거를 훈련하고 연습하면서 자유자재로 좀 더 스무스하게 세련되게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경험치가 생기면은 그때 돼서 이거를 자신이 판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종목 선정이나 이런 현상에 대한 판단, 이거 해도 된다 안 된다에 대한 판단이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같은데 이걸 판단할 때까지는 앞서서 그에 준하는 경험치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참 먼저 판단하는 법 배우면은 잘 판단해서 잘 매매하게 되면 좋겠지만 현실이 참 그렇지 않죠. 이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딱 들어가기 좋은 그런 종목 선정하는 그런 눈을 기르고 싶고 종목을 잘 고르고 싶어요. 그 판단을 하고 싶어요. 그거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최우선순위라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이 상황을 컨트롤하고 그때그때 판단이거든요. 그때그때 판단을 해서 컨트롤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요거를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저희 클럽에 계신 분들이 딱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때그때 대응하는 것들을 같이 매매를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배워 나가고 이 기본기가 익혀져 있는 분들께 원희님이 이거를 이렇게 주면서 그거를 또 계속 갈고 닦게 만들고 근데 그러다 보면 본인이 나중에 이런 거를 자기의 그 판단력에 맞춰서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건 나중에 되면 자연스럽게 골라집니다. 자신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안 알려줘도 저거 고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저랑 원희님이랑도 또 다른 부분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스타일이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완전히 앞뒤가 바뀌어 있는 채로 주식을 접근하고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그리고 근본적인 실패 이유 아니면 넘어지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원희님이 초반에도 되게 좀 주의사항처럼 말씀하셨는데 오늘 알려드리는 이 호가창 이 얘기가 딱 이거를 그래 이거구나 해서 여기서 빡 들어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지라는 식으로 해석해서 오늘 얘기 자체를 본인의 입맛에 막 바꿔서 받아들이시면은 그거는 어쩌면은 늪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왔나 생각해 보시면요. 요즘 시장에 참 필요할 만한 매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매매라는 게 때가 있는데 요즘 시장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되게 만들어가는 그런 게 중요한 때고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때니까 잘 활용해 보실 것을 부탁드려 볼게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아는 만큼 보여요. 그리고 경험한 만큼 이해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얘기 자체가 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싶으시면 뭐 과거에 저희가 올려드렸던 호가창 영상도 같이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어쩌면은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 몰라서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 대한 그 경험치 자체가 너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액으로라도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저희 강의를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혼자 경험 쌓고 이거 보고 적용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결을 맞춰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저희 클럽 회원분들 오늘 이 종목으로 매매하신 분들 여기서 마무리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영상 부족한 퍼즐 조각 되게 많이 채워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이거를 같이 하지 않은 분들은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몇 개의 호가창 캡처만으로 얼마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라는 조금 저희가 알려드린 것 대비 좀 많이 전달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해서 안타깝기도 한데 뭐 어쨌든 저희는 클럽하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이 중요한 내용들 경험들 계속 나눠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링크로 카페 주소가 걸려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셔도 돼요. 주식비더 공유 카페라는 곳이고요. 거기에 공지사항으로 클럽 가입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가입 상담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